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주제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막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테슬라 주가도 7% 넘게 확 뛰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확 받았어요. 그렇죠. 이게 뭐 단순히 전기차 회사 이걸 넘어서서 뭐 로보택시 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까지 네네. 뭔가 미래를 그리고 있는 회사인데 네. 특히 그 일론 머스크 CEO한테 제안된 새로운 성과 보상안 있잖아요. 이게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지금 완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맞습니다. 액수가 정말 크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여러 뉴스 기사들 또 분석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요. 요즘 테슬라 주가가 왜 이렇게 뜨거운 건지 그리고 대체 머스크의 그 새 보상안은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건지 네. 또 이 모든 것들이 테슬라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지 이걸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네요. 딱 필요한 핵심 정보만 저희가 쏙쏙 뽑아서 재미있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잠깐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2025년 9월 12일 뉴욕 증시를 보면요.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는데 네, 다우나 S&P 500은 오히려 약간 좀 추춤했어요. 맞아요. 온도 차이가 좀 있었죠. 기술주들은 뭐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뭐 활활 날았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나 봐요. 네, 그 지표가 좀 발목을 잡았죠. 그래서 산업재나 소비재 관련 주식들은 영 힘을 못 썼어요. 비자나 IBM 같은 다우 대표 종목들이 한 2% 넘게 빠지기도 했고요. 네. 시장 전체가 다 좋은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혼조세 속에서 테슬라 주가는 혼자서 7% 이상 급등을 한 거예요. 7개월 만에 최고가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건데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그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로봇, 또 에너지 사업 같은 거. 네, 미래 사업들이죠. 그렇죠. 테슬라의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폭발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 뭘 보여줄 거냐, 여기에 기대를 건다. 정확합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그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네네. 이게 지금 190배에 달해요. 이건 뭐냐면 지금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높다는 뜻이거든요. 190배요? 와. 그만큼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2분기 연속 판매량이 줄었다. 이런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버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하. 다른 기술주들도 비슷했어요, 사실. 마이크론도 AI 기대감으로 4% 넘게 올라서 사상 최고치 찍었고요. 네. 또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여기는 뭐 인수설이 돌면서 16%나 급등했죠. 확실히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약간 좀 불안한 면이 있어도 테슬라 같은 이런 특정 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미래 가치, 이거 하나 보고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온도 차이, 이게 당신이 시장을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주가를 밀어올린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 바로 그 일론 머스크 CEO에게 제안된 새로운 성과 보상안인데요. 네, 이게 또 핵심이죠. 규모가 최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1,400조 원이래요.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인데. 그렇죠. 천문학적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이 보상안의 진짜 핵심은 그 돈액수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머스크의 지분율 확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분율이요? 네, 현재 머스크 지분율이 한 13%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걸 최대 12%더 얹어줘서 25%까지 늘려주겠다 이겁니다. 아, 25%? 이게 왜 중요하냐면 머스크 본인이 2024년 초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테슬라를 AI랑 로봇 분야 리더로 만들려면 내 지분이 25%는 필요하다. 네. 그거 안 되면 나 그냥 테슬라 밖에서 다른 회사 키울란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공공연하게 요구를 해왔거든요. 아, 약간 선언 같은 거였네요. 그렇죠. 일종의 최후 통첩 비슷하게요. 그러니까 이번 보상안은 단순히 뭐 천문학적인 돈을 준다 이걸 넘어서서 미래 핵심 사업인 AI하고 로봇 분야에 대해서 머스크한테 아주 강력한 통제권 그리고 의결권을 보장해 주려는 어떤 전략적인 포석이다 이렇게 읽히는 거죠. 25% 지분이라. 와, 확실히 강력한 통제권을 원하는 모양새네요. 근데 뭐 그냥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조건을 보니까 진짜 와, 숨 막힐 정도던데요. 10년 안에 시가총액을 지금의 8배로 만들라고요. 8조 5천억 달러?
네, 8배 성장. 어마어마한 목표죠. 그것도 그냥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12단계로 또 쪼개놨어요. 12단계요? 네, 한 단계 달성할 때마다 지분 1%씩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약간 게임 퀘스트 깨는 느낌도 들죠. 진짜 그러네요. 무슨 미션 클리어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시총 말고 다른 조건들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시총 목표 외에도 예를 들면 안우적 차량 인도 대수를 2천만 대까지 늘려야 하고요. 네. 현재 한 900만 대 수준이죠. 네. 그리고 FSD, 그 완전 자율주행 유료 구독자 수를 1,000만 명 확보해야 합니다. 1,000만 명. 또 로보택시를 100만 대 상용화해야 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100만 대 납품해야 돼요. 와. 거기에다가 뭐 목표로 설정된 조정 EBITDA,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업으로 현금 얼마나 버는지 그 지표도 달성해야 하고요. 아주 그냥 구체적인 운영 목표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정말 빡빡하네요. 근데 뭐 더 있다고요? 네. 심지어 최소 7년 반에서 10년은 회사에 딱 묶여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약간 정치적인 발언은 좀 줄여달라 이런 요청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아, 그런 요청까지? 네, 정말 촘촘하게 설계를 한 거죠. 듣기로는 이사회 의장이 직접 머스크가 딴짓급만 하고 테슬라에만 집중하게끔 만든 고밀도 목표치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딱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당근 혹은 뭐 족쇄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나온 걸까요? 배경이 궁금한데요. 배경에는 이제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우선 그 머스크가 트위터, 지금은 X죠. 예, X. 그걸 인수한 뒤로 좀 정치적인 발언 같은 걸로 구설에 자주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테슬라 경영에는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왔고요. 네, 그런 얘기 많았죠. 또 테슬라 회사 자체도 보면 최근 2분기 연속으로 판매량이 10% 이상 줄었어요. 그리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하고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이런 어떤 위기감이 좀 고조되는 상황이었죠. 안팎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게다가 2018년에 받았던 그 이전 보상안이 또 소송에 걸려서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거든요. 아, 그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사회 입장에서는 머스크한테 뭔가 새로운 동기를 확 부여해주고 다시 회사 성장에만 전념하게 만들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했던 거예요. 일종의 족쇄이면서 동시에 아주 달콤한 당근인 셈이죠. 그러군요. 그럼 이 안건은 언제 결정되나요? 이거는 오는 2025년 11월 6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아, 11월이군요. 정말 거대한 보상안이네요. 이게 단순히 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보너스 개념을 넘어서서 회사의 미래 방향 자체를 걸고 CEO의 행동까지 유도하려는 굉장히 전략적인 도구로 쓰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장치죠. 우리가 뭐 어떤 조직에 있든지 간에 이런 인센티브 구조라는 게 개인의 동기부여나 조직 전체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런데 말이죠. 10년 안에 8배 성장.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일까요? 듣기만 하면 약간 좀 허황돼 보이기도 하고요. 네,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뭐 당연하죠. 8배라니. 그렇죠. 근데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네, 과거 사례의 모형. 이걸 또 마냥 불가능하다고만 치부하기는 좀 어려워요. 머스크는 2012년에 당시 시총이 32억 달러였던 테슬라를 10배 키우겠다. 430억 달러 목표였죠. 네. 이걸 5년 만에 달성했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시총 535억 달러에서 또 10배, 6,500억 달러 목표였는데 이건 불과 3년 만에 조기 달성을 해버렸습니다. 3년 만에요. 와. 그때마다 아니 저게 말이 되냐, 무리한 목표다 이런 비판이 엄청 쏟아졌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해냈죠. 과거에 해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때랑 지금은 뭐 회사 규모도 다르고 시장 환경이나 기술적인 난이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 아닐까요? 8조 5천억 달러라니. 맞습니다. 그 지적이 정확해요. 규모가 커진 만큼 똑같은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졌죠. 연평균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대략 한 22% 정도의 성장률이 필요해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 22%?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난 10년간 나스닥 지수 평균 성장률이 연 15%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0배 정도 성장했고 메타,
옛날 페이스북이죠. 거기가 7.5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아, 빅테크 기업들 성장률하고 비교해보면 그렇죠. 물론 이들보다는 높은 수치지만 뭐 아주 그냥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테슬라 자체의 지난 10년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44.5%에 달했어요. 44.5%요? 네, 총 38배나 성장했거든요, 10년 동안. 물론 뭐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해 주진 않지만 적어도 이건 절대 불가능해라고 말할 근거는 또 아닌 셈이죠. 그렇군요. 흥미롭게도 그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있잖아요. 네, 유명하죠. 돈나무 언니 정도 되거든요. 이거랑 거의 딱 일치하는 수준으로 제시하기도 했어요. 물론 뭐 캐시우드는 워낙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이긴 합니다만. 와, 캐시우드는 정말 확신이 있나 보네요. 결국 이 거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보틱시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 둘의 성공이 정말 절대적이겠네요. 네, 그게 핵심 동력이죠. 로보틱시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최근에 서비스를 시작했다는데 반응이 좀 어떤가요? 네, 로보택시 서비스가 이제 막 시작됐는데 첫날 앱 다운로드 수가 8만 건을 넘어섰다고 해요. 첫날 8만 건이요? 네, 이게 경쟁사인 우버가 하루 평균 한 4만, 많을 때 6만 건 정도거든요. 그리고 구글의 웨이모는 최대 한 2만 건 정도고요. 이걸 뭐 압도하는 초기 흥행을 보인 거죠. 와, 시작이 좋네요. 가격은 어떤가요? 가격 경쟁력도 상당하다고 알려졌는데 우버 요금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 그렇게 싸요? 네, 그래서 머스크도 시작이 매우 좋다면서 서비스 지역 확대를 좀 서두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가격이 저렴하다면 확실히 경쟁력이 있겠는데요. 그럼 수익성은 어떨까요? 무인으로 운영되면 인건비는 안 들겠지만 뭐 차량 유지나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경제성 분석을 보면요. 역시 무인 운영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혀요. 네.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가 자체 보험 사업을 하잖아요. 자기들 주장은 자율주행 사고율이 인간 운전자보다 7배 이상 낮다고 하죠. 네. 그리고 에너지 사업부 뭐 무인 충전 시스템 같은 거요. 이런 거랑 시너지를 내서 유지 보수 비용까지 낮출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아, 자체 생태계를 활용하는 거군요. 그쵸. 그래서 한 분석가는 로보택시 한 대가 연간 한 1,8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했어요. 연 1,800만 원이요? 한 대당? 네. 마진율을 한 25%로 가정한 계산인데 예를 들어 6천만 원짜리 차를 사서 굴리면 매년 1,800만 원씩 번다는 거죠. 와, 그럼 진짜 괜찮은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좀 최상의 시나리오에 가까운 추정치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실제 수익성은 뭐 각국의 규제라든지 경쟁이 얼마나 심화될지 또 예상치 못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수많은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1,800만 원 수익은 정말 매력적이긴 한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옵티머스 로봇입니다. 머스크는 이걸 뭐 테슬라 장기 가치의 80%가 여기서 나올 거다 이렇게까지 말했다면서요? 네, 심지어 로보택시만 성공해도 시총 5조 달러는 갈 수 있고 옵티머스까지 성공하면 25조 달러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25조 달러요?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숫자네요. 그쵸. 최근에 테슬라 공장을 방문했던 그 세일즈포스 CEO 마크 베니오프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옵티머스를 직접 보고 와서는 이거 완전 게임 체인저다. 물리적 AI 혁명의 시작이다. 이러면서 북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오. 심지어 옵티머스 한 대당 한 3억에서 6억 원 정도면 도입해서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구체적인 전망까지 내놓았죠. 와, 3억에서 6억. 근데 로봇 기술은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이런 시각도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 정말 초기 단계죠. 하지만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도 유니트리라고 IPO 준비 중인 회사인데 또 유비테크 같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부상하고 있어요. 관련 기술 경쟁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 중국도요? 네, 유비테크 로봇이 막 스스로 배터리를 갈아 끼우면서 24시간 작동하는 그런 시연 영상이 공개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와, 대단하네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JP 모건이 보고서를 냈는데 미국에서는 사실상 테슬라가 유일하게 진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뭐 약간 찐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2025년이 이 산업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테슬라가 기술적으로 확실히 앞서 있다 이런 주장이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좀 경쟁사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일부 분석가들이 테슬라의 강점을 몇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첫째는 그 BYD 같은 경쟁사들이 주로 가성비 좋은 전기차에 집중하잖아요. 네. 반면에 테슬라는 자체 개발한 고성능 칩, 뭐 FSD 하드웨어 4.0 같은 거요. 이걸 기반으로 한 움직이는 컴퓨터, 즉 스마트카라는 정체성을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단순 전기차가 아니라 스마트카다. 그렇죠.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도 보면 4천만 원 이하 저가 시장은 BYD가 꽉 잡고 있고 그 이상의 스마트카 시장은 테슬라가 주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둘째는 뭐니 해도 압도적인 데이터입니다. 현재 도로 위를 달리는 720만 대 이상의 테슬라 차량에서 실시간으로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720만 대. 이게 경쟁자별 예를 들어 뭐 화웨이가 한 80만 대, 샤오미가 한 10만 대 정도로 추정되는데 비교할 수 없는 규모죠. 그렇네요. 셋째는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시키는 자체적인 인프라, 즉 도조나 볼텍스 같은 전용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체 데이터 센터까지? 네. 넷째는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고가의 라이다 센서에 의존하는 웨이모 같은 회사들과 달리 테슬라는 사람처럼 카메라 영상만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어요. 카메라만으로요? 네, 이게 비용 절감이나 확장성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한다는 게 기술적으로는 더 어렵지 않나요?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계속 논쟁의 핵심이에요. 카메라 기반 방식은 뭐 날씨가 안 좋거나 어두운 환경에서는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라이다는 그런 환경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고요. 네. 하지만 테슬라는 이렇게 주장해요. 인간 운전자도 눈, 즉 카메라로 보고 운전하지 않냐. 그리고 방대한 실제 주행 데이터를 통해서 AI를 계속 학습시키면 카메라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약간 비유를 하자면 마치 그 챗 GPT가 인터넷의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거대 언어 모델 LLM을 만들었잖아요. 네네. 테슬라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거대 행동 모델, large 액션 모델, LAM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비유를 쓰기도 해요. 어떤 행동, 즉 운전을 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는 AI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거대 행동 모델 LAM. 네, 곧 초당 2경번 연산이 가능한 차세대 AI 칩 A15라고 하는데 이것도 양산을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뭐 어느 방식이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테슬라는 자기들 방식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와, 들어보니까 테슬라를 평가하는 기준이 정말 완전히 달라졌네요. 이제 단순히 자동차 몇 대 파는 회사가 아니라 뭐 로보택시, 로봇,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AI 기술, 이것들의 실현 가능성을 봐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기술 변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테슬라의 행보 하나하나가 정말 미래 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위험 요인이나 좀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이번 보상안하고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시장 반응은 정말 극명하게 엇갈려요. 로보틱스랑 로보택시가 성공하면 뭐 엔비디아 가치의 2배 이상으로 클 수 있다 이런 낙관론이 있는 반면에 네. 회의론자들은 머스크가 과거에도 뭐 사이버 트럭 출시처럼 제품 출시 목표를 번번이 지연시켰던 전력을 딱 지적합니다. 양치기 소년 아니냐는 거죠. 그 약속 시간 잘 못 지키는 거요? 그렇죠. 또 현재 옵제머스 로봇 생산량이 연말 목표치가 5,000대인데 실제로는 수백 대 수준에 불과할 거다 이렇게 추정되고요. 로봇이 막 섬세한 손동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즉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실제 구현은 훨씬 더딜 거다 이런 우려가 큰 거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최근 실적도 좀 안 좋았고 머스크 개인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천문학적인 보상을 주는 게 맞냐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특히 대규모 주식 보상은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지분 가치 희석. 네, 쉽게 말하면 회사 전체 파이는 그대로인데 나누어 갖는 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당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주주 가치 희석 우려는 뭐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 규제 당국이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기술 상용화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에요. 언제든 예상치 못한 규제 장벽에 딱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규제 리스크 크군요. 그리고 머스크 개인에 대한 평가도 참 극과 극으로 갈리잖아요. 너무 가볍다, 뭐 허황된 약속을 남발한다, 이런 비판도 많고요. 그렇죠.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가 가진 리스크, 이것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의 어떤 예측 불가능한 발언이나 행동이 때로는 회사 가치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니까요. 네, 하지만 또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그의 그런 행동이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확 끌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일부러 그런다? 네, 혹은 뭐 연봉을 한 푼도 안 받고 오직 주가랑 연동된 보상만 받겠다. 이거 자체가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어떤 희생정신의 표현이다. 이런 점이 오히려 뛰어난 인재들을 막 끌어모으는 리더십의 원천이다. 이런 옹호론도 있어요. 화성에 가겠다, 뭐 이런 거대한 꿈을 제시하는 게 엔지니어들한테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된다. 그렇죠. 그런 맥락이죠. 중요한 건 이런 논란과 변동성 자체가 그냥 테슬라라는 기업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와, 듣고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주식일 것 같네요.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요. 맞습니다. 한 분석가는 테슬라를 투자 난이도 최상급 주식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어요. 최상급이요? 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연평균 주가 하락폭, 그러니까 최대로 빠졌을 때가 평균 마이너스 40% 정도였는데 이거 대비 연평균 수익률이 30% 정도였어요. 네. 이게 다른 우량 기술주,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연평균 하락폭이 마이너스 30% 정도인데 연평균 수익률은 78%였거든요. 엔비디아가 훨씬 좋았네요, 그 비율은. 그렇죠. 쉽게 말해서 감수해야 하는 변동성, 즉 위험에 비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역사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낮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뭐 미래는 과거와 다를 수 있지만 그만큼 엄청난 변동성을 견뎌낼 각오가 필요한 투자처다. 이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말 엄청난 잠재력과 동시에 상당한 위험과 논란을 함께 안고 있는 기업이네요. 어떤 정보를 접하든 항상 양쪽 측면을 좀 균형 있게 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필수적이죠. 특히 투자를 고려한다면 더욱 신중한 접근, 그리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대한 깊은 고민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테슬라의 최근 주가 급등 배경부터 시작해서 일론 머스크의 파격적인 새 보상안, 그리고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로봇으로 대표되는 미래 기술의 가능성과 위험 요인까지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이번 보상안은 단순히 한 CEO에게 주는 그런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넘어서서요.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AI와 로봇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려는 정말 거대한 야망과 치밀한 전략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관건은 역시 실현 가능성이겠죠. 머스크는 과거에도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들을 현실로 만들긴 했지만 이번 목표는 그 스케일이나 기술적인 난이도 면에서 이전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훨씬 어렵겠죠. 과연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와 옵티머스라는 미래 기술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하고 이 거대한 도전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다가오는 11월 주주총회 결과가 그 첫 번째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1월이 기다려지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자료와 분석들은요. 만약에 테슬라가 이 도전에 성공할 경우에 머스크가 25%라는 정말 막강한 지분으로 이 회사를 통제하게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한 분석가가 던졌던 고민처럼요. 만약에 로봇과 AI가 정말로 수많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 강력한 기술에 대한 통제권은 과연 누가 갖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머스크 같은 특정 개인이나 소수의 기업일까요? 아니면 정부나 사회 전체가 그 통제권을 좀 나눠 가져야 할까요? 머스크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하면 주주들이 해고할 수 있지만 정부는 그럴 수 없으니까 자기가 통제하는 편이 낫다. 이런 논리를 펴기도 했죠. 네, 그런 발언도 있었죠. 이 기술 발전이 바로 당신의 일과 삶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저희와의 이야기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중요한 고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